안녕하세요. 아람브라 여행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스페인에서, 유럽에서, 지구에서 가장 의미 있고 매력적인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티켓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방문하시는 것이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그러므로 원하시는 날짜에 시간에 표를 구하셨으면 대단한 행운을 잡으신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 행운이 배가 되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10년 동안 스페인에서 가이드하면서 받았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가장 임팩트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쉽고 깊이 있게 재밌게 관광하실 수 있도록 안내할 텐데요. 될 수 있으면 미리 듣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관광이 더 알차집니다. 가이드 투어를 해야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을 전부 담았는데요. 스페인의 다른 지역 관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시면서 오디오 가이드 들으시는 분들은 배터리 충전 미리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아람브라 루트를 3시간 이상 잡으셔야 좀 더 느긋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체력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곳곳에 커피숍을 이용하시고 시내에서 아람브라로 오시거나 가실 때에는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티켓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시고 짐이 없다면 굳이 매표소에 내리실 필요 없이 투어가 시작되는 정의의 문 근처에서 하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낭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나사리 궁전에서는 배낭이 벽을 건드릴까봐 앞으로 메고 다니라고 하거든요. 그럼 사진도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카를로스 5세 궁전 옆에 맡기고 다니시다가 헤네랄리페 가실 때 다시 찾으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가방은 최대한 가볍게 하고 다니셔야 좋습니다. 티켓은 여러 번 다시 검사합니다. 그러므로 분실하지 않으시도록 하시고 티켓의 부정 판매를 막기 위해서 신분증 검사를 가끔 합니다. 저희가 이 아람브라 오디오 작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100번도 더 가이드하러 들어갔던 곳인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 저희가 직접 안내하는 게 아니라 오디오 가이드로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구미에 제대로 맞춰지는 상품을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희랑 아람브라 한 바퀴 쭉 돌고 나오시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 감동을 오디오 가이드에도 담고 싶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직접 모시고 다니는 정성으로 준비했으니 잘 활용하시고 금쪽 같은 시간에 행복한 관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인 가이드 디에고입니다. 아람브라는 어떤 장소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세 무슬림들이 건축한 지상 최고의 성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라나다에는 시내를 관통하는 다로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알바이신 언덕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사비카 언덕이 있는데 아람브라는 사비카 언덕 위에 만들어진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알바이신 언덕에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수로 시스템이 있고 11세기 작은 왕국인 지리에스타이파가 만든 왕성과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라나다의 중심이었죠. 그에 반해 맞은편 사비카 언덕은 10세기부터 무슬림들과 개종한 기독교인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면 도망가던 피난처 같은 곳이었어요. 11세기 지리에스 가문 때 작은 요새가 들어선 곳이었는데 이후 알모하드 왕조가 요새를 확장시켰습니다. 깎아지는 절벽을 끼고 평평해서 군사적 요새로 사용하던 곳이었는데요. 1238년 나사리 왕조의 무하마드 1세는 요새가 있던 곳에 왕성을 건설하려고 계획합니다. 새로운 장소에 등장한 웅장한 왕성은 새로운 왕권의 권위를 보여주고 기능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어서 안전하며 수원지가 있어서 자체 물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3,000m가 넘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등지고 있어서 추운 바람을 막아주어 왕실 농장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람브라는 2.2km의 성곽 안에 군대가 주둔하는 곳, 왕이 거주하는 곳, 예술 문화를 꽃피우던 장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나뉩니다. 이 세 장소는 각각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각 외부와 통하는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 독립적인 공간들은 내부에서도 긴밀하게 통하는데요. 성곽을 둘러싸고 있는 순환 도로로 통할 수도 있고 궁전 내부에도 큰 도로를 2개를 두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주변 환경 또한 울창한 숲, 알바이신, 시에라 네바다 등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합니다.
나사리 왕국의 건축가들은 무슬림식 테라스와 전망대, 창문, 문 등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즉, 알함브라를 다니시면서 보시는 아름다운 풍경들은 이미 건축가들의 설계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알함브라를 탄생시키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었고 이것을 최대한 활용한 성체다라고 소개하면 맞을 것 같으네요. 자, 그렇다면 알함브라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알함브라는 빨간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를 스페인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왜 붉은 것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10세기에 피난처로 사용될 때부터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불렸다라는 말도 있고 13세기 왕성을 건설하며 밤낮으로 공사를 할 때 멀리서 보니 달빛에 비춰진 모습이 붉어 보여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으며 실제 알함브라 건설에 많이 쓰인 이 지역의 흙이 붉은색이어서 붉은 성으로 불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또한 나사리 왕조의 최초의 왕은 무하마드 1세인데 그는 머리도 붉은색이었고 옷도 붉은색을 입었으며 방패도 붉은 것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붉은색 매니아, 즉 이븐 알함브라라고 해서 붉은색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알함브라라고 부른다라는 뜻도 있는데 어떤 게 마음에 드시는지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알함브라라고 계속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우연찮게 계속 만들어졌다고 보이는데요. 정말 맞은편 알바이신 언덕에서 이곳을 보시면 성체가 붉은 기운이 가득 돌아서 이름 한번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소입니다.